공공정원은 도시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포악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한 휴식을 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휴식이 필요한 시대, 모두에게 열려있는 대전의 올평공원입니다. 대전 서남부 지역, 서구에 위치한 이곳은 도심과 가까운 하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찾아온 올평공원의 오후, 올평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과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원래 하천도 많고 군데군데 산도 굴레산도 있고 해서 산과 하천이 아주 조화롭게 잘 유지되고 있는 도시이긴 한데, 이쪽 올평공원하고 갑천 일대의 어떤 아름다움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에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사실 저희 대전에는 한 3-40분만 가면 산도 좋고 그렇긴 한데, 저희 월평공원은 아주 남다른 것 같아요. 도시 한복판에 있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 가족, 여러 가지 형태의 아프신 분들이나 높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아이들도 많이 이곳에 와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이래서 저희 도심지에 있는 아주 저는 빼어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이죠. 네네. 여기가 국가습지 지정된 곳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가 국가습지가 어디냐면 그 밑에 다리 그 입구에서 저 위에 가수원교 밑에 고가 하나 있어요. 태문고라고. 그 시당면까지 한 3.34km 정도 되는 구간이 이제 습지, 국가습지. 하천 그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거죠. 이쪽이 도솔산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도솔산, 이게 월평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공원으로 지정을 해놔서 관리하는 곳이고, 여기는 하천. 월평공원의 서쪽 산면하고 갑천, 이 두 개가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하천. 생태적으로 아무래도 우수하니까 습지 지정을 좀 했을 텐데, 맞아요. 이 일대의 생태 특성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이 일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산이 있고 여기는 하천이고, 사실은 저희 건너편은 이제 들이었고, 맞아요. 예전에 들판. 네, 들판에 산, 강, 그리고 여기 이제 세 개가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가지고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도시만에 있는.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대전 전체가 이렇게 동그라면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중앙부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 있고요. 근데 외부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데 아마 하천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독립되어 있고, 그 독립된 구조로 유지된 생태계인데, 제가 이제 우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 10% 정도 생물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월평공원은 제가 뻥을 좀 치는데 한 7% 정도. 그 정도로 많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 900종 정도 많으니까요. 생물종이 900종. 네, 네. 900종. 엄청나게 많이 서식하는 곳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 습지보호지가 지정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일이었네요. 네. 그 하천 생태계하고 저쪽 산 쪽에 있는 산쪽 숲속 생태계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한 번에 구축되어 있는 사례를 특히 이런 광역시도 안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죠. 거의 없습니다. 여기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딱 그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지정돼 있어요. 도시만. 네, 광주에 이제 장록습지라고 하고, 여기 월평구 두 군데가 이제 이건 이제 도시만의 습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장록습지는 사실 이런 규모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약간 여기 외곽에 좀 가깝고 한복판에 있는 곳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중한 생태인데도 정작 대전 시민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죠. 잘 모르고, 근데 한 번 오신 분은 없대요. 기죠. 여기 맞아요. 한 번 오신 분은 없대요. 한 번 오면 계속 올 수밖에 없고. 계속 몰라서 못 오긴 몰라서 해도? 못 오긴 해도. 네, 알고 나면 다 오시죠. 자꾸 사실은 저는 이 자가라고 흙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시에서 이런 거를 볼 데가 기회 없죠. 없죠. 예. 이 자가라고. 이렇게. 자가라고 흙길을 걸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만든 흙길이나 이런 거 보면 산도 많은데 산책 같은 이런 거 이거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자연이 만들어 놔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못 걸어 다닙니다. 물이 넘쳐. 물이 넘쳐서. 그러니까 자연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고, 자연이 가게 해서 허락해주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면 매일 갈 수는 있어도 이런 느낌을 못 받는 거죠. 나무 크기나 뭐 종류나 이런 거 봤을 때 다양성이 확실히 느껴지죠. 다양성은 월등합니다.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 둔치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일반 산책로 이런 부분에서 양쪽을 비교해서 합천에 두어둔다는 영상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종다양성이 한 10배 되죠. 전혀 다른 두 전혀 다른 두 바로 옆인데 완전 차이가 많죠. 지금도 이렇게 새 지저귀는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이경호 차장님 여기에 대표적인 새들 어떤 게 있나요? 아, 여기 대표적인 새들 얘기하면 사실은 수리부엉이가 돼야 되는데 수리부엉이 네, 요거는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관통도로라고 해서 아,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리부엉이는 이제 사라졌고 여기에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오는데 백조라고 해서 흰 새들이 이제 겨울철이면 날라오는 새고요. 철새들. 네, 철새들. 지금 여름을 대표하는 새는 뻐꾸기, 꾀꼬리 뭐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오는데 좀 소개하고 싶은 새는 여기 이제 흰눈썹 황금새라고. 흰 눈썹? 흰 거 아니고 흰색. 흰 눈썹. 미안해요. 흰 눈썹 황금. 흰 눈썹 황금새. 황금새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작은 여름철새가 여기 와요. 철새예요. 네, 여름철새인데 뭐 전국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새인데 특히 여기에 번식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 노란색. 노란색. 네, 그래서 노란색, 황금색. 네, 노란색 새를 볼 수 있어요. 눈썹이 흰색인가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사실 우리가 모인 이유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도솔산 자락에 네, 아파트를 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아파트를 지려고 했죠. 여기 바로 넘어요. 바로 넘었죠. 네, 네, 네. 그거를 갈마지구. 갈마지구. 예, 월평구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네.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막아내긴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네. 그때 이제 따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어요. 따님이 그럼요. 저희가 수기 과정이었잖아요. 수기 토론했었죠. 네, 수기 토론 때 마지막 5분 발언을 저희 아이가 했어요. 그렇구나. 네네. 남편분은 공동대표셨었죠. 예, 예. 활동가로 참여하시고. 네네. 따님은 그랬죠. 수기가서 어. 5분 스피치 네네. 저희 아이가 그때 취업 준비생이었거든요. 20대. 20대. 예, 이제 그때 임용고시를 막 앞두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사실 이 월평공원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여기 터널 뚫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마을의 아이들하고 그런 운동을 같이 SOS. 저는 그 구호가 지금도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SOS가 맞아요. 긴급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한 7년, 8년 지나고 나서 이 아름다운 월평공원에 그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5분 발언에 그렇게 발언을 했고 아주 크게 시민들이 같이 이제 공청 토론장에 왔었던 그런 분들이 공감을. 예, 공감을 하고 이제 투표를 하고 결정적인 계기가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활동을 진행을 맡은 월간 토마토의 이용원 편집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NGO 활동가와 시민을 초대해서 공익 활동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계획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가지고 계속 5차례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평공원에 나왔고요. 대전 시민들이라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생태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라고 꼽아도 반대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계속 개발 위협을 좀 받았었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대응 활동이 좀 펼쳐졌었는데 오늘은 그 활동 중심에 계셨던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님하고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 김계숙 활동가님 두 분 모시고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사무처장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이고요. 오늘 뭐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민대책위 활동가로 열심히 함께 해주셨던 김계숙
활동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활동가 김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도돌산 일대에 건설될 뻔했던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저지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사실 2007년이었죠. 동소대로 그 건설 계획 네네. 발표되었을 때도 네. 많은 NGO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서 단식 투쟁도 불사하면서 맞습니다. 지켜내려고 애썼으나 그때는 실패했죠. 안타깝게 실패라기보다는 좀 반만 성공했다고. 절반의 성공. 네. 하긴 뭐 그때 그 17년 전에 그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네네. 이곳이 갖고 있는 생태후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에는 분명 의미가 그것 때문에 있었다. 사실 보호지역이 지정됐으니까 많이 그렇죠. 성공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먼저 그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그 월평공원 등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 논의가 네. 시작되면서 네네. 이쪽 그 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한 것도 집행을 통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짓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계획이 지금 발표됐었죠. 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었는지 좀 간단히 정리 좀 저 해주시죠. 민간 특례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래 2020년 7월에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 지정만 해놓고 실제 공무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나 공원을 매입해서 조성하지 않은 것, 집행되지 않은 곳은 2020년 7월이면 다 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1999년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해서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뭐 여러 그 집행 내역들이 있는데 다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유재산이 침해된다. 그래서 해제해라라고 하는 이게 내려왔고 이 월평공원도 마찬가지로 해제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해제되고 나면 굉장히 대규모 난개발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핑계를 들어서 기업들한테 특혜를 준 겁니다.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해제되기 전에 그 싼 땅값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꼼수죠. 이게 해제되더라도 공원이면 다 도시개발을 하거나 아파트를 만들 수 없는데 약간의 위협을 주면서 민간한테 굉장한 특혜를 주는 사업을 국토부가 구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월평공원도 2개 지역, 갈마지구, 정림지구 2개 지역을 민간에서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이런 곳까지 아파트를 짓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분을 산 거고요. 그게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공론화 통해서 시민이 무산시킨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근처에서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네네. 도돌산 이쪽 서측면이 보이는데 네, 그 아파트 단지는 동측면 맞습니다. 쪽이죠? 동측면이고요. 동북쪽에 네. 있는 곳이 이제 갈마지구. 2,700세대인가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대규모 아파트를 여기서 짓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그때 환경뿐만 아니라 거기가 사실은 진입도라든지 그리고 앞에 이제 조그만 이제 주택단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피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강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보시면 생태적 우수성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생태훼손이 심각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했던 곳에 아파트가 서었다면 네. 어떤 생태적 위협이 있었을까요? 보통 아파트라든지 도시개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건 곤충이에요. 왜냐하면 곤충이 이제 빛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강력한 빛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다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곤충에 대한 몰살이 일어나요. 사실 여기에 반딧불이가 살아요. 반딧불이 굉장히 청정한 지역에 살 것 같잖아요. 이 월평공원 내에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통도로가 건설되면서 반딧불이 개체수가 반토막이 아니라 지금은 한 3-4마리, 5-6마리 이렇게 삽니다. 이제 곤충들이 피해가 일어나면 거의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면 곤충을 먹이로 하고 새라든지 새를 잡아먹는 뭐 포유를 하든지 이렇게 생태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보통 한 900종 정도의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피해를 볼 거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피해보는 게 양서파충류. 양서파충류들 습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길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고 그게 멸종시키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건설하면. 그때 결국 이제 그 아파트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꾸려지는데 네네네.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었는데 우리 김계수 활동가님은 어떤 경위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2007년부터 월평공원 터널 반대 관통 터널. 예, 시민대책이 이때부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져 온
그 월평공원에 대한 이런 생태계의 우수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갈마지구 그쪽 아파트 건설에도 물론 참여를 하게 되었죠. 네. 그때 같이 활동 함께 참여하신 네. 인근 시민들이 많으셨나요? 그럼요. 가장 대표적으로 갈마동에 사는 갈마지구의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고요. 저희 뭐 도마동, 내동 뭐 이런 분들도 같이 함께 힘을 했죠. 모으셨고 반대를 되게 조직적이고 힘있게 진행을 하셨던 거군요. 그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약간 좀 자극적으로 민민 갈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갈등을 굉장히 이렇게 좀 부각시켰던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도 약간 그 여기는 사유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또 시유지도 있었고. 많이 있었고 하지만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환경이 이제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생태계만 뭐 곤충이라든가 식물만 멸종되는 게 아니라 인간도 굉장히 살기 힘든 뭐 기후 온난화를 넘어서서 기후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생태계 종뿐만 아니라 이 환경은 굉장한 중요한 문제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공 활동을 하다 보면 입장차에 따른 그 민민 갈등은 네.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민주시민답게 문명인답게 큰 탈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쨌든 그 평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돼서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어설프지만 밟았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이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후에 이런 공론화는 이런 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 공론화 한번 해봄으로써 사실 시민이 판단하는 영역들이 적었는데 그 정보들이 다 공개되면 시민들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공론화나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이 저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육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 쪽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민민 갈등이 아니라 다 환경의 가치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정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과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하면서 좀 성숙된 사회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에 처음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결론을 쉽게 못 내리니까 2018년에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수기 토론들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뭐 매끄럽지도 못했다, 뭐 말을 잘 안 들어준다, 다양한 비판 여론은 있었지만 여하튼 수기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계수 활동가님도 이 과정에 참여를 하셨었나요? 네, 그럼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말 훌륭하고 감동스러웠어요. 아,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 민주주의라고 해도 굉장히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중요해지면서 그래도 부족하고 절차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수기 과정으로 토론도 하고 함께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과정에서 좋은 성공의 경험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그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주민참여 예산이나 지역화폐 같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시민수기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기 과정이 사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동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면 사실은 시정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의민주제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일부는 직접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서,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도를 계속 높일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사실은 대전시가 미숙하게 운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회를 꾸리거나 과정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임지구를 사업을 강행을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대전시가 일부 시민이 민의 왜곡한 거죠, 다시.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마지구를 지켜내는 큰 힘이 됐고, 이 갈마지구를 왜 지켰냐, 시민들이 그 충분한 정보와 내용이 제공되면 개발 일변도이거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김기수 활동가님은 좀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수기민주주의 공론화 과정 거치시면서. 글쎄요. 아까도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뭐 울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결과를 통해서 국가 습지로 지정이 된 것은 정말 환영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개발의 논리로 이렇게 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또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시고 어떤 구체적이고 뚜렷한 결과를 내신 뒤에 후속 사업, 연속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달라진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천변 고속화도로 네. 사업이 있을 때는 사실은 시민 민의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거의 뭐 없을 때예요. 7년, 8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딜레이되고 결국엔 중단되면서 사실은 월평공원의 가치가 시민들의 입속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교육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 2006년에 있었던 관동도로, 그래서 그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월평공원을 지켜내겠다. 내동 주민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런 과정들을 밟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 가치들은 대전시도 이미 알기 시작했어요. 투쟁을 통해서, 두 번의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공론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강행했다가는 대전시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럼 시민이 결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결정까지 이르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역사적인 진행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20년, 짧게 봐도 17년 동안의 월평공원 지키기 활동들을 되돌아보시면 그 사이에 그 활동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이나 아니면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뭐 자연 속에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잘 선택해서 정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 생태계라든가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의식에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죠.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월평공원을 지키려고 했던 시민들의 노력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그 국가 습지공원, 습지보호지역,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네네.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생태우선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호지역 지정을 시민이 했다. 그러니까 25년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 보호지역을 알리고 그리고 지키려고 했던 시민들의 요구가 이 보호지역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역사를 고스란히 여기에 담고 있다. 이걸 대전시가 장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축, 그다음에 일부 녹지축들을 다시 복원해 가면서 이 습지보호지역 지정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전시 도시 전체가 생태 도시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거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보호지역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도시 확장으로 끊긴 각종 생태축들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네,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김계수 활동가님은 그 보호구역 지정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네네, 막 지정되기 전에 1월부터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주핑 같은 것도 했어요. 함께 뭐 시민사회단체하고 뭐 천주교회 뭐 생태 뭐 이쪽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한 몇 달에 걸쳐서 겨울부터 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그런 소식을 정말
진짜 축제처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쁨이 남달랐죠. 시민들이 이 월평공원을 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겠다. 여기는 이게 뭘 만들거나 훼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연을 그냥 느끼고 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온 듯이 조용히 왔다 가시길. 예전에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죠. 한번 오시면 친구 데리고 한번 좀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오시지 말고 두 번, 세 번 오셔서 여기에 진짜 가치를 몸으로 체득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바람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여기를 이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짧은 구간만이라도 걷기 좋은 장소로 일부 구간만 약간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 월평공원이 정말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는 보물 같은 장소이긴 하지만 그러면 시민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와 또 많은 시민의 활동 내용을 지금 공유활동 내용을 들어봤는데 다른 것보다 이렇게 시민들이 움직이고 활동해서 지켜낸 월평공원이 아주 좋은 가치로 또 시민에게 다양한 어떤 생태감 수성을 제공해준다는 것으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월평공원과 시민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생물들을 품어주는 포근한 집이자 자연이 단절된 도심 속 숨을 틔워주는 허파이기도 하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